최근에 한 쿠바가 65년 만에 수교를 하였습니다. 한 쿠바 친선협회 이사로도 한 쿠바 수교에 대한 소감은 중남미에서 한국하고 수교가 안 된 나라는 쿠바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중남미 전문가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쿠바 수교가 이루어지니까 제 주변의 이 전문가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감회가 새로운 거는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정부기관 역할을 민간청에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단체를 하나 만든 게 이제 2021년 가을에 논의가 돼가지고 이제 한 쿠바 문화친선협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문화협회가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역할을 안 한 것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쿠바 수교하는 데 있어서 한류 문화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 예전에 미국하고 하고 외교 관계 맺을 때 탁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접근을 했는데 우리가 등간에 이익을 좀 담당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제 보람이 좀 크죠. 그런 면에서. 수교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수교 과정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처음 이게 발의된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였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을 했죠. 2005년도에 코트라가 처음 들어가서 일종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코트라에서 했어요. 하면서 코트라가 겉으로는 대놓고 할 수는 없었지만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쿠바의 특히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화적인 접근으로 하는 게 쉽기 때문에 문화 분야의 이제 고위직 사람들을 많이 섭외를 했어요. 초청도 하고 또 우리나라 또 코트라 사장이라든가 뭐 정부 이 기관 사람들이 그런 코트라 업무를 명목으로 해서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화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교류를 했죠. 그래서 쿠바 학생들을 초청해서 장학생을 초청해서 여기서 학위를 받게 하기도 하고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대주고 뭐 그다음에 기업체에서는 항공료를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청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자꾸 친해져서 이제 외교 관계를 맺는 데까지 가자는 이제 우리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호세 마르티라고 하는 문화원이 있어요. 우리는 말하면 호세 마르티 하면 뭐 이순신 장군쯤 되는 그런 영웅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뗀 게 이제 호세 마르티 문화예요. 우리의 세종학당처럼. 거기에 이제 그 부원장이 공군 장성 출신이었는데 대접도 잘 받고 이랬어요. 근데 또 그 사람들대로 문화교류라는 명목으로 해서 조금 좀 점차 수위를 높여서 이제 외교 관계 수립하는데 우리가 이제 옆에서 좀 힘을 보태자 뭐 이런 속셈이 있었는데 쿠바 고위직 중에는 가장 한국하고 활발한 교류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 기자들이 많이 그 사람을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신문사 기자가 자기는 좋은 뜻으로 이제 뭐 분위기를 만든다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인터뷰해서 좀 이렇게 기사를 잘 써가지고 이게 좀 잘 돼보려는 뜻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우리가 정말 정식으로 수교를 할 수 있는 때가 오겠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는데 그 부원장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신뢰관계를 갖고 격의 없이 하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겠나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답변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 기자가 어떻게 기사 썼냐면은 조만간에 수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신문 기사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읽는 기자 사람들은 마치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죠. 그거를 이제 북한 측에서 보고 어떻게 너네들이 이렇게 막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쿠바 중앙정부에게. 그 유력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로 그냥 해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높은 직에서. 해임이 돼서 졸지에 우리는 통로를 잃어버린 게 됐죠. 그 사람이. 한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K-팝과 K-드라마가 수교 관계를 성립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끼쳤나요? 그렇죠. K-팝. 제일 큰 게 K-팝이고요. 그에 앞서서는 이제 드라마. 우리 K-드라마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요. 예, 그래서 쿠바 사람들도 이 가족들 간의 유대 관계가 아주 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 뭐라고. 우리나라 이거 홈 드라마 이런 게 그 사람들 정서에 굉장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하여튼 인기를 끌었고요. K-팝은 뭐 그 쿠바 사람들이 워낙 그 뭐 라틴 음악에 거의 저 원산지가 되니까 이 우리 한국처럼 이거 더군다나 지금 우리 옛날 트로트가 아니라 이 춤과 같이 하는 노래 이거는 뭐 쿠바 사람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자기네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많이 퍼졌고 그래서 K-드라마하고 K-팝 이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한국 음식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수교 이후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은데 특히 어느 분야에 서로 협력해야 할까요? 우선은 금방 할 수 있는 건 역시 문화와 교육 분야가 쉬우면서도 비용도 덜 들이고 접근하기도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교가 됐다고 하지만 그 아직도 이제 북한의 견제라든가 또 미국도 아직 쿠바하고 지금 매끄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정치나 경제 쪽으로 하는 거는 금방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거부감이 없는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이쪽이 괜찮을 것 같은데 문화 쪽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 우리 한국어, 한국 음식, 그다음에 거기가 많이 이제 부족한 게 의술은 좋다 그러는데 의약품이나 그 의료 기구들 이런 게 부실해요. 쿠바가 의료 관광은 또 아주 세계적이거든요. 예, 특히 안과나 이런 건 굉장한데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이 재료하고 약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술이나 이런 거를 제공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뭐 의료 관광 이런 노하우를 우리가 같이 좀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류가 될 수 있고 문화 관광 측면에서 교류가 될 수 있겠죠. 한국에 거주하는 쿠바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 쿠바 사람들이 한 40명이 있다 그래요. 40명이 있다 그러는데 세 부류 정도죠. 하나는 이제 한국의 어학연수생, 또 유학 와 있는 학생, 그 다음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배우자, 세 번째는 이제 요리사 겸 그 이 아티스트, 이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 요런 학생들,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 불러다가 그 뭐 정규 과정에 수업을 하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방학 때 뭐 실습 시설 이용해서 단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그 대신 한국에 와서 그 농업도 좋고 농업 분야 같은 건 아마 농촌에 지금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쿠바가 어떻든 간에 또 공업보다는 농업 쪽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한국어 가르치고 한국의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해주고 요거를 어떻게 특히 전라도나 경상도처럼 좀 인구가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한 이런 지역의 교육청 또는 그 도하고 이렇게 해서 뭘 꾸미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쿠바의 행정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하바나 현, 그다음에 뭐 마탄사스 현. 그러니까 도 단위보다는 좀 작고 시군보다는 약간 크고 뭐 그런 걸로 전국에 분화돼 있지. 뭐 충청북도하고 걸맞는 게 없다면 뭐 청주시하고 그쪽에 무슨 뭐 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충청북도하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몇 개 시군을 묶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예. 혹시 양국의 교류에 걸림돌이 있나요? 지금 바라는 거는 역시 이제 지금 그 미국과 쿠바의 관계인데 쿠바를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관광으로 가든 뭐 비즈니스로 가든 쿠바를 가기를 꺼리는 게 되게 뭐냐면 쿠바를 일단 들어갔다 나오면은 미국의 그 이스타 비자가 취소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러면은 미국의 정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식 비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쿠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바랐으면 하는 건 일단은 그런 분야에서 좀 우리가 수교가 됐으니 우리가 좀 뭐 자꾸 한미동맹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거는 아마 좀 노력을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은 워낙 뭐 테러 지정국 한번 하게 그러면은 아니면 쿠바가 테러 지정국에서 해제되든가. 그런데 지금은 제일 장애 요인이 그겁니다. 일단 우리의 문제보담도 이제 그런 미국하고 쿠바의 그 문제, 이게 제일 좀 앞으로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맨 마찬가지인데 이제 쿠바는
유럽처럼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쿠바 한 나라만을 위해서 뭘 하려고 잘 안 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멕시코라든가 다른 중미 국가하고 엮어서 뭘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관광이나 문화 분야에서 결국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저쪽을 많이 가게 하려면은 가는 김에 쿠바만 할 게 아니고 멕시코 거쳐서 쿠바 또는 뭐 중미의 문화국가라고 하는 뭐 코스타리카 거쳐서 쿠바라든가 이렇게 해서 두세 나라를 엮어서 가는 뭐 문화교류를 하던 관광을 하던 두세 나라를 엮어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쿠바 협회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요. 10월 달에 한국문화주간에 참가하는 이제 화가들을 많이 지금 하려고 그래요. 교섭해서 우리 화가들을. 쿠바 10월 달에 쿠바를 가면은 돌아오는 길에 멕시코에서 뭘 행사를 하든가 가는 길에 멕시코에서 하든가 멕시코에서도 그 문화 행사를 하게끔 쿠바지만 인접 국가도 같이 또는 뭐 미국에 있는 마이애미 같은 데는 쿠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있으니까 마이애미를 거쳐가면서 미국에 있는 쿠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문화 행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쉽게 해서 한 두세 나라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하게끔 해야 사람들이 이왕 가는 거 같은 비행기 값 들여서 가는 거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하게끔 하는 그래야 좀 손님을 좀 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먼데이 TV의 기자문이었습니다.